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작은 습관입니다. 저자는 조양재입니다. 먼저 지은이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은이 조양재, 한양대 국문학과를 졸업했고 20여 년간 광고 카피라이터와 작가로 일하고 있다. 치열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늘 더 나은 삶을 꿈꾸었고 꿈 넘어 꿈으로 가는 사다리는 언제나 책이었다. 한 달에 수십 권의 책을 읽고 그 감상을 블로그에 옮겨 적었다. 책에서 위로를 얻고 인생의 답을 찾았다. 도시를 떠나 시골로 정착한 뒤로는 더욱 책을 친구 삼았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해보자. 작심 3일이 아니라 작심 하루를 목표로 시작하면 된다. 하루에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루 안에 해내는 것이다. 그렇게 365일 작은 습관을 실천하면 1년 후에는 지금과는 달라진 자신을 만나게 될 것이다. 습관이 버릇을 만들고 버릇이 성격을 만들고 성격이 인생을 바꾼다고 한다.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차근차근 쌓아가면 결국 자신의 운명도 바꿀 수 있다. 투덜거리는 말투만 바꿔도 친구가 생기고 사람들이 모인다. 아침 식사 후에 30분간 걷는 것만 해도 뱃살은 남의 이야기가 된다. 자기 전에 하루에 3줄씩만 감사 일기를 써도 편안하게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다. 내 아내는 아침에 일어나면 묵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다. 새로운 하루를 경건하게 받아들이고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라는 작은 의식 같은 것이다. 이런 습관 덕분인지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고 한다. 아내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가 그 기운을 받아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한다. 이 책은 작은 습관들을 실천하며 우리 몸과 마음에 긍정적인 체질을 만들고자 제안하는 책이다. 습관의 첫 단계는 몸에서 시작한다. 나의 육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긍정해보자. 자신의 오감을 깨우고 육감을 살려내자. 매일 보던 것을 색다른 시각으로 보고 매일 걷던 길을 맨발로 걸어보자. 몸에 좋은 습관들이 쌓이면 마음가짐도 달라진다. 인생을 즐겁게 살고 싶다면 몸의 습관부터 바꾸는 연습을 해야 한다.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면 무조건 걸어라. 중요한 프로젝트를 따기 위해 아이디어 회의를 하던 어느 날이었다. 3시간 넘게 회의를 해도 머릿속에서 번쩍이는 게 안 나왔다. 팀장도 팀원들도 답을 못 찾고 둔탁한 머리만 극적이는 동안 몸은 점점 피곤해 지쳐갔다. 팀장인 나는 회의를 중단시키고 팀원들에게 2시간 동안 다른 곳에 가서 놀던지 낮잠을 자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했다. 그리고 나는 바로 남산으로 갔다. 무작정 남산 산책로를 걸었다. 지압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길에서 맨발로 걷기도 하면서 일 생각은 벗어던지고 그저 걷는 일에 집중했다. 1시간을 느긋하게 걷고 산책을 했다. 다시 사무실로 들어오는 순간 머릿속에서 번개가 쳤다. 휴대폰 메모판을 열어 아이디어를 적고 카피를 다듬었다. 10원짜리 아이디어로 안 나오던 머리에서 10억 원을 줘도 아깝지 않은 아이디어가 나왔다. 잠시 걷고 나서 사무실로 돌아오니 회의도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결과물도 만족스러웠다. 결국 우리 팀은 그 프로젝트를 가볍게 따냈다. 그날 이후 나는 다시 걷기와 친해졌다. 살다 보면 가끔 일이 막힐 때가 있다. 짜증이나 화가 날 때도 많이 있다. 그럴 때 가만히 앉아있으면 머릿속만 더 복잡해진다. 쉽게 결론이 날 것 같지 않은 일, 잘 안 풀리는 문제가 있을 때는 30분만 힘차게 걸어보자. 서서히 해결책이 떠오를 것이다. 위대한 철학자 괴테가 산책을 즐기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니었을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잡념들과 싸운다. 이런 잡념들이 목표를 흐리게 하고 일처리를 더디게 만든다. 이런 잡념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도 바로 걷기이다. 심하게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빠른 걸음으로 걸어보자. 참기 힘든 화가 걸음의 속도만큼 빨리 사라질 것이다. 머릿속이 무겁고 아이디어가 바닥났다면 아무 생각 없이 몇 시간이고 걸어보자. 굳어있던 뇌가 말랑말랑해진 느낌이 들 것이다. 그렇게 조금씩 내 몸의 주인으로 돌아가자. 걷기는 평범한 사람들이 가장 실천하기 쉬운 작은 습관이다. 큰 아이디어는 샤워 물줄기에서 나온다. 책상이 지저분하고 몸 상태가 더러우면 나올 아이디어도 다시 기어 들어간다. 더러움이 바리케이트를 쳐서 아이디어가 꽉 막히는 이런 순간에는 사우나로 후퇴하는 것이 좋다. 아르키메데스의 빅 아이디어는 목욕탕에서 나왔다. 느긋하게 목욕을 즐기는 순간 유레카를 외친 것이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있으면 몸이 이완되면서 오랫동안 고민하던 문제가 별일 아닌 것처럼 술술 풀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스멀스멀 기어 나온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밤샘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중간에 잠깐이라도 목욕이나 샤워를 해서 에너지를 충전할 필요가 있다. 목욕을 하고 다시 회의를 하면 며칠 밤샌 사람 같지 않게 머릿속이 맑아진다. 프리랜서 생활을 하는 요즘 나는 아침 샤워의 효과를 많이 경험한다. 아침 운동을 한 후에 샤워는 삶에 큰 활력을 줄 뿐 아니라 일의 효율도 높여준다. 샤워 꼭지에서 쏟아지는 물이 몸속에 잠재된 에너지와 빅 아이디어를 깨우는 것이다. 목욕은 역사적으로 입증된 중요한 긍정 습관 중 하나이다. 용맹하기로 이름 높은 스파르타 군인은 전투 후에 반드시 목욕탕에서 피로를 풀었고 중국이나 일본의 귀족들도 온천욕으로 에너지를 충전했다. 우리나라 왕들도 온천 행궁을 통해 잔병을 치료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처럼 역사적으로 입증된 물을 통한 에너지 충전법을 이제는 우리도 일상에서 습관처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일단 집안에서 간단하게 에너지를 충전하는 방법으로는 족욕이 있다. TV 드라마를 보면서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있으면 피로가 슬그머니 물러가는 것을 느끼게 된다. 요즘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에 비해 때가 더 많다고 한다. 스트레스와 피로가 그 원인이다. 이런 나쁜 기운은 몸에 쌓아두지 말고 목욕이나 샤워를 통해 그때그때 몸 밖으로 빼주는 것이 좋다. 아이디어는 수북히 쌓인 담뱃재와 더러운 책상이 아니라 샤워 줄기 속에서 쏟아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심호흡만 습관화해도 오장육부가 건강하다. 호흡은 생명과 직결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정신없이 바쁘게 사는 우리네 일상을 보고 쉴 틈 없이 산다라고 하는데 진짜 숨 쉴 틈 없이 살면 죽는다. 제대로 숨 쉬고 잘 숨을 쉬어야 온몸이 건강해지고 생활도 건강해진다. 사람이 불안하면 가장 먼저 호흡이 거칠어지고 호흡이 불규칙하면 몸의 기능에도 이상이 생긴다. 불안, 긴장, 초조한 상태로 오랜 시간 있다 보면 위장 상태도 나빠지고 배설에도 문제가 생긴다. 이럴 때 의식적으로 크게 심호흡을 하는 것만으로도 불안감을 줄이고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다. 만일 여러 가지 잡생각이 들면 그것들과 싸우거나 억지로 내보내려 하지 말고 그저 숨쉬는 것에만 집중해보자. 자꾸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돈 걱정, 일 걱정, 집안 걱정 등 일상적으로 부딪히는 자잘한 고민들이 사라지는 걸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효과 때문에 최근에는 일부러 단전 호흡을 배우러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단전 호흡이나 명상, 요가 등은 모두 일종의 정신 수련으로서
마음속에 깃들어 있는 불안, 두려움, 욕망, 걱정 등을 몰아내는 데 효과적이다. 호흡하는 데는 정해진 장소나 시간이 따로 없다. 샤워를 하면서, 걸어 다니면서, 일하다가 잠시 쉬면서 그저 호흡하는 것에 집중하면 된다. 공원 벤치에 앉아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5분 정도 호흡에 집중하기만 해도 충분하다. 시간의 흐름을 잊고 오직 자신의 몸속의 에너지 흐름만 생각하면 된다. 자신의 몸을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치고 인생을 허투루 사는 사람은 드물다. 먹는 것에 정성을 들이는 사람치고 매사 부정적이고 삐딱한 사람은 없다. 내 몸과 내 생활을 건강하게 만들고 싶다면 조금 더 천천히 만들고 천천히 먹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천천히 먹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제 시간에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고 식사 시간을 넉넉히 잡아야 한다. 바쁜 아침에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점심이나 저녁 한 끼 정도는 최소한 30분 이상 천천히 식사하는 습관을 갖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씹는 시간이다. 한 숟가락에 최소 30번 이상씩 씹어야 맛도 음미하고 소화에도 효과적이다. 눈물은 신이 인간에게 선물한 치유의 물이다. 기쁜 감정이 소중하듯 아프고 슬픈 감정 역시 존중받아야 한다.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거나 충격적인 사건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린다. 마음껏 눈물을 흘리는 그 순간에 자신의 아픈 감정들이 치유된다. 그래서 눈물이 날 때는 참지 말고 그냥 우는 것이 좋다. 헤어지고 싶지 않은 누군가와 이별이 고통스러울 때, 억울하고 분한 감정을 주체할 수 없을 때는 그냥 펑펑 울어버리자. 흐르는 눈물에 그 짜디짠 소금기가 고통을 씻어주고 상처를 치료하고 흉터를 아물게 할 것이다. 영국의 정신과 의사인 헨리 모즐리는 눈물은 신이 인간에게 선물한 치유의 물이라고 했다. 과학적으로 눈물은 박테리아를 죽이는 효과가 있다. 실컷 울고 나면 깨끗하고 시원한 느낌이 드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또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잘 우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삶에 대해서 더 긍정적이고 건강하다고 한다.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눈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 울음으로부터 스트레스를 치유하는 것은 돈이 들지 않으면서도 매우 효과적인 자연 치유법이다. 암 환자들을 위한 치료법 중에는 울음 치료도 있다고 하니 눈물의 효과를 결코 우습게 볼 일이 아니다. 5분의 낮잠은 보약 10첩보다 효과가 좋다고 한다. 나는 대학 시절에 등록금을 벌기 위해 중동 신도시 건설 현장에서 몇 달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 그때 같이 일하던 아저씨들은 점심만 먹고 나면 바로 그늘에서 자리를 깔고 낮잠을 자곤 했다. 육체 노동의 노곤함을 1시간의 낮잠으로 완전히 해결한 것이다. 나도 그때 낮잠을 자던 것이 습관이 되어 요즘도 점심을 먹고 나면 사무실에서 단 10분이라도 잔다. 억지로 잠을 참으면서 2시간에서 3시간 나른하게 일하는 것보다 잠깐의 낮잠을 통해 오후를 활력 있게 보내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걸 몸소 체험했기 때문이다. 에너지가 넘치는 CEO들은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만 자는데도 조찬 회의, 해외 출장에 저녁 모임까지 하면서 지친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들의 비법은 약속 장소로 이동하는 중에 토막잠을 자거나 사무실에서 잠시 낮잠을 자며 방전된 에너지를 수시로 충전하는 것이다. 강석진 전 지 코리아 회장은 점심 식사 후에 10분간 규칙적인 낮잠은 하루의 원활한 스케줄과 아이디어 생산에 도움이 된다 하며 낮잠의 효과를 강조했다. 하루 30분의 달리기가 인생을 바꾼다. 달리기로 몸과 마음을 충전하자. 어린 시절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혼이 나거나 기분이 울적할 때면
운동장 몇 바퀴를 달리던 기억이 있다. 그렇게 한참을 달리고 나면 기분이 한결 좋아졌다. 달리기는 신체 기능을 개선시킬 뿐만 아니라 기분까지 좋아지게 만든다. 이러한 효과는 단순히 기분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것이다. 30분 정도 신나게 달리다 보면 기분이 좋아져서 마치 하늘을 나는 느낌이나 꽃밭을 거니는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이것을 러닝 하이라고 한다. 달리기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카타르시스, 자꾸 더 달리고 싶은 욕구가 바로 러닝 하이이다. 따라서 매일 30분 정도 꾸준히 달리는 습관을 가진다면 삶의 활력과 에너지를 계속 충전할 수 있을 것이다. 삭막한 휘트니스 클럽 한 모퉁이에서 콘크리트 벽을 바라보며 달리는 것은 죽은 달리기다. 달리기의 목적은 폐활량을 높이고 다리 근육을 단련시키는 것만은 아니다. 달리는 동안 자연의 변화를 눈으로 확인하고 공기의 흐름을 몸으로 느끼고 주위의 풍경과 사람들의 모습을 관찰하면서 그 시간을 충분히 즐기려는 목적이 더욱 크다. 따라서 가까운 곳에 달리기를 할 수 있는 공원이나 학교 운동장이 있는지 찾아보고 정마땅치 않으면 동네 한 바퀴를 달리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즐거운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공식이 있다. 첫째,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야 한다.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말고 핑계를 대거나 의지하지 말고 온전히 자기 책임과 자기 생각에 따라 선택하면서 살아야 한다. 둘째, 목적의식을 갖고 살아야 한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도 모르면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보편적인 기준에 자신을 끼워 맞추려고 한다. 인생의 목적이 모호하면 결과도 흐지부지 될 수밖에 없다. 셋째, 다른 사람들과 조화롭게 어울려 살아야 한다. 어떤 사람도 혼자만의 힘으로 살 수는 없다. 마음을 나누고 진심을 주고받는 것 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이다. 넷째, 자연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 몸과 마음이 아프면 사는 곳을 바꾸라는 말이 있다.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이 지나치게 많은 것을 소비하며 살아가는 도시에는 생명력이 쉽게 고갈된다. 반면 자연은 수많은 생명을 탄생시키고 키워내는 신비로운 힘을 갖고 있다. 다섯째, 감사하면서 살아야 한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감사할 일이 생기지 않는다. 감사하는 마음이 강할수록 더 감사할 일이 많이 생긴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진실된 우주의 법칙이다. 여섯째, 일과 놀이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일에 끌려다니거나 얽매이지 말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즐겨야 한다. 일곱째, 웃으며 살아야 한다. 삶의 짐이 무거워서 웃기 힘들수록 더 많이 웃어야 한다. 억지로라도 웃는 연습을 하는 사람은 고도의 인생의 깨달음을 훈련을 하는 사람이다. 이 7가지만 실천해가면 우리 인생은 숙제가 아니라 축제의 무대가 될 것이다. 매일매일 축제처럼 살 것이냐, 끙끙거리며 숙제하듯이 살 것이냐는 우리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블루오션도 창의력도 결국 역발상 정신이다. 아무리 심한 불황이 닥쳐도 삶의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들을 보면 역발상 정신이 투철하다. 그들은 정해진 방식에서 답을 찾지 않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 나선다. 시도도 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는 평범한 사람들과는 달리 계속 도전하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간다. 역발상 정신이라고 하면 거창하게 생각하기가 쉽다. 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도 역발상 정신은 재미있는 놀이에 더 가깝다. 직장인이라면 가끔 후배에게 먼저 커피도 타주고 2호선 강북 라인으로 출근하는 사람이라면 하루 정도는 강남 라인으로 돌아서 가보는 것도 좋다.
투자나 사업도 언론이 외면한 곳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사실 언론에 나온 이야기들은 이미 남들도 다 아는 정보에 불과하다. 언론 기사에 따라 투자하는 건 큰돈 못 버는 개미들의 투자법이다. 성공 투자를 원한다면 역발상 정신으로 무장할 필요가 있다. 인생에서는 가장 위험한 길이 가장 안전할 수도 있다. 안전 운전은 도로 위에서만 하면 된다. 기존의 것들을 뒤엎는 혁신은 과속도하고 끼어들기도 해야 비로소 길이 보인다. 자꾸 시도하고 자꾸 실패하면 묘수가 생긴다. 미쳐야 미친다 라는 말이 있다. 미치다 라는 말은 밑을 친다 라는 말에서 나왔다. 밑바닥까지 파고들어야 새로운 도약이 가능해진다는 뜻이다. 어느 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열정적으로 미치면 분명 밑바닥을 친다. 그렇게 재미있고 즐거운 일을 찾아서 빠져들면 성공은 반드시 찾아온다. 피곤한 게 아니라 즐거워야 한다. 재미가 있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밤을 새며 일하게 된다. 그런 일을 찾아야 한다. 밤을 새도 즐거운 그런 일. 열정은 우리네 삶을 뜨겁게 만드는 긍정의 에너지다. 열정이란 단어는 원래 그리스어로 내 안에 있는 하느님이라는 뜻이다. 열정이 있으면 못할 것도 없고 열정이야말로 내가 가장 따라야 할 가치라는 의미이다. 열정의 에너지는 멀리 있지 않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이 가장 하고 싶은 일, 가장 좋아하는 일에 심하게 미쳐보자. 우리 마음속에 하느님이 우리의 인생을 더욱 충만하게 이끌어 줄 것이다. 사랑해를 빛나게 하는 말은 미안해이다. 2005년 영국인 퍼시 에로스미스는 그의 부인 플로렌스와 함께 최장기 결혼생활로 기네스북에 올랐다. 이들은 무려 80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 비결은 바로 여보 미안해라는 한마디 때문이라고 한다. 이들 부부는 서로 미안해라는 말을 자주 하고 상대방도 말을 들은 즉시 그래라고 하며 받아준다고 한다. 미안해라는 말은 너무 쉬워서 오히려 잘 하지 않는 말이기도 하다. 잘못한 일이 있어도 우리 사이에 미안하다는 말을 왜 해? 이렇게 말하며 상대방이 알아서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 하지만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로 더 조심하고 배려해야 관계가 오래 유지될 수 있다. 사랑은 담아두고 저축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표현할수록 힘이 더 커진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서로 자주 전화하기, 고마운 마음이 들 때마다 사랑해라고 말하기, 상대가 나 때문에 언제나 한다면 주저없이 미안해라고 말하기. 이런 작은 습관들이 사랑이 자라는 데 꼭 필요한 영양분이 되어준다. 상대방에게 길들여진다는 것은 내가 먼저 상대에게 맞추려고 노력한다는 뜻이다. 나보다 상대를 먼저 배려하고 더 많이 위할 때 느끼는 충만감이야말로 사랑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감정이다.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다. 더 많이 배려하고 더 많이 사랑하면 우리가 서 있는 바로 이것이 천국이 될 것이다. 나는 자칭 페밀리스트이고 나의 취미는 가족이다. 세상의 문법에는 잘 안 맞는 말이지만 내 삶의 어법에는 딱 들어맞는 말이다. 내 인생 최고의 목표는 가족의 행복이고 나의 모든 즐거움은 가족의 행복과 그 궤를 같이 한다. 어떤 이는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손에 쥐고 있느냐가 아니라 누가 곁에 있느냐라고 했다. 광고주에게 뺨 맞고 카피에 발 걸리고 사람들에게 치이다가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설 때 아내의 미소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얼마나 힘이 되어주는지는 경험해본 사람만이 알고 있다.
청소가 인생을 역전시킨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자신의 마음도 닮아가는 존재다. 복잡하고 혼잡스러운 환경을 청소하거나 정돈함으로써 머릿속과 마음속도 똑같이 청소되고 정돈된다. 청소력에 대해서 강조한 또 한 사람인 마스다 마스히로는 청소만 잘해도 고민거리나 문제가 호전되고 사업이 번창하며 행복한 가정과 꿈의 실현 등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방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이 배로 증가하고 방이 더러운 사람은 불행한 일이 더욱 증폭된다고 한다. 쓰레기는 마이너스 에너지라서 불행을 초래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부채, 이혼, 실망, 무기력 등은 더러움이 만든 프로세스고 반대로 결혼, 사업, 성공, 취직 등은 청소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플러스 프로세스이다. 청소를 하는 것만으로도 인생이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음을 마스다 마스히로는 역설한다. 청소력 이론에 따르면 쓰레기는 필요 없는 물건이면서 동시에 인생의 부정적인 장애물이다. 책상 속에 쓰레기를 버리고 컴퓨터 바탕 화면 속에 안 쓰는 파일을 없애는 것만으로도 인생의 장애물을 하나씩 제거한 것과 마찬가지다. 여행은 자기 자신을 만나기 위해 떠나는 것이다. 우리는 낯선 곳, 낯선 사람들 속에 있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욱 잘 알게 된다. 낯선 환경에서는 매일 습관적으로 하던 일들이 새로운 이유와 의미를 갖고 다가오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행은 남들에게 보여줄 특별한 이력을 얻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알기 위해 떠나는 것이다. 누구나 책을 읽거나 TV를 볼 때 강하게 끌리는 곳이 있을 것이다. 내 몸속 유전자가 신호를 보내는 곳. 여행은 그런 곳으로 가야 한다. 남들이 찍어놓은 발자국에 내 발 사이즈를 맞춰가며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움직이는 곳으로 떠나는 것이 진짜 여행이다. 여행도 일종의 습관이라서 시간이 날 때마다 가까운 곳이라도 훌쩍 떠나다 보면 좀 더 고차원적인 여행의 기술을 얻을 수가 있다. 지금 당장 떠나기 힘들다면 틈틈이 떠날 준비를 하자. 여행은 떠나기 전에 그 설레임마저도 좋은 에너지가 된다. 식물에게도 사랑스러운 이야기를 하며 물을 주자.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자란 식물은 과학적으로 인간의 심신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있다. 최근 발표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50이 넘은 여자들의 경우 정원을 가꾸는 사람이 조깅이나 에어로빅 같은 운동을 하는 사람들보다 뼈가 더 건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들도 정원 일을 하면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진다고 한다. 식물을 가꾸다 보면 심리적인 안정감은 물론이고 삶의 만족감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특히 큰 병에 걸렸거나 오랫동안 앓았던 사람에게는 화초 가꾸기만큼 좋은 취미 활동이 없다. 식물을 쓰다듬고 대화를 나누고 보살피는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기분이 좋아지며 몸속의 독소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온갖 소음과 공해에 찌든 현대인들이라면 화초 가꾸기를 통해서 식물들이 주는 긍정 효과를 경험해 보기 바란다. 테레사 효과라는 말이 있다. 마더 테레사의 헌신적인 봉사 활동에서 유래한 말로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생각하거나 보기만 해도 마음이 착해지고 동시에 우리의 몸도 영향을 받아 신체 내에서 바이러스와 싸우는 면역 물질이 생긴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하면 그 자체로 보람을 느낄 뿐만 아니라 면역 물질이 생겨 몸까지 건강해진다니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봉사나 나눔을 어렵고 거창한 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인터넷으로 간단히 검색만 해보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나 기부 프로그램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적은 액수라도 꾸준히 기부하는 것이다. 즐거운 음주 생활을 위한 습관 연습. 1번. 술은 가능한 한 3박자를 갖추어 마시는 것이 좋다. 마실 때는 좋은 사람, 둘째, 좋은 안주, 셋째, 좋은 이야기가 필요하다. 긍정적인 사람들과 즐거운 대화를 나누며 좋은 안주를 곁들여 마시는 술은 최고의 명약이다. 두 번째, 과음을 하면 기본 3일은 술을 끊어야 한다. 과음과 폭주로 시달린 간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최소 3일이 필요하다. 과음은 되도록 피해야 하지만 만약 과음했다면 다음 3일은 철저히 술을 끊자. 그래야 몸도 편하고 인생도 즐거워진다. 세 번째, 기분이 나쁠 때는 혼자서 술을 마시지 말자.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마시는 술은 독약과 같다고 한다. 이때 혼자 마시는 술은 몇 배나 더 안 좋다. 분노나 스트레스는 다른 방법으로 해소하고 술은 즐겁고 편안한 상태에서 즐겨야 한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도 제가 간략하게 발췌 요약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소개하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 한번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싶은 분들은 한번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작은 습관입니다. 저자는 조양재입니다. 먼저 지은이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은이 조양재, 한양대 국문학과를 졸업했고 20여 년간 광고 카피라이터와 작가로 일하고 있다. 치열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늘 더 나은 삶을 꿈꾸었고 꿈 넘어 꿈으로 가는 사다리는 언제나 책이었다. 한 달에 수십 권의 책을 읽고 그 감상을 블로그에 옮겨 적었다. 책에서 위로를 얻고 인생의 답을 찾았다. 도시를 떠나 시골로 정착한 뒤로는 더욱 책을 친구 삼았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해보자. 작심 3일이 아니라 작심 하루를 목표로 시작하면 된다. 하루에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루 안에 해내는 것이다. 그렇게 365일 작은 습관을 실천하면 1년 후에는 지금과는 달라진 자신을 만나게 될 것이다. 습관이 버릇을 만들고 버릇이 성격을 만들고 성격이 인생을 바꾼다고 한다.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차근차근 쌓아가면 결국 자신의 운명도 바꿀 수 있다. 투덜거리는 말투만 바꿔도 친구가 생기고 사람들이 모인다. 아침 식사 후에 30분간 걷는 것만 해도 뱃살은 남의 이야기가 된다. 자기 전에 하루에 3줄씩만 감사 일기를 써도 편안하게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다. 내 아내는 아침에 일어나면 묵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다. 새로운 하루를 경건하게 받아들이고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라는 작은 의식 같은 것이다. 이런 습관 덕분인지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고 한다. 아내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가 그 기운을 받아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한다. 이 책은 작은 습관들을 실천하며 우리 몸과 마음에 긍정적인 체질을 만들고자 제안하는 책이다. 습관의 첫 단계는 몸에서 시작한다. 나의 육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긍정해보자. 자신의 오감을 깨우고 육감을 살려내자. 매일 보던 것을 색다른 시각으로 보고 매일 걷던 길을 맨발로 걸어보자. 몸에 좋은 습관들이 쌓이면 마음가짐도 달라진다. 인생을 즐겁게 살고 싶다면
몸의 습관부터 바꾸는 연습을 해야 한다.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면 무조건 걸어라. 중요한 프로젝트를 따기 위해 아이디어 회의를 하던 어느 날이었다. 3시간 넘게 회의를 해도 머릿속에서 번쩍이는 게 안 나왔다. 팀장도 팀원들도 답을 못 찾고 둔탁한 머리만 극적이는 동안 몸은 점점 피곤해 지쳐갔다. 팀장인 나는 회의를 중단시키고 팀원들에게 2시간 동안 다른 곳에 가서 놀던지 낮잠을 자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했다. 그리고 나는 바로 남산으로 갔다. 무작정 남산 산책로를 걸었다. 지압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길에서 맨발로 걷기도 하면서 일 생각은 벗어던지고 그저 걷는 일에 집중했다. 1시간을 느긋하게 걷고 산책을 했다. 다시 사무실로 들어오는 순간 머릿속에서 번개가 쳤다. 휴대폰 메모판을 열어 아이디어를 적고 카피를 다듬었다. 10원짜리 아이디어로 안 나오던 머리에서 10억 원을 줘도 아깝지 않은 아이디어가 나왔다. 잠시 걷고 나서 사무실로 돌아오니 회의도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결과물도 만족스러웠다. 결국 우리 팀은 그 프로젝트를 가볍게 따냈다. 그날 이후 나는 다시 걷기와 친해졌다. 살다 보면 가끔 일이 막힐 때가 있다. 짜증이나 화가 날 때도 많이 있다. 그럴 때 가만히 앉아있으면 머릿속만 더 복잡해진다. 쉽게 결론이 날 것 같지 않은 일, 잘 안 풀리는 문제가 있을 때는 30분만 힘차게 걸어보자. 서서히 해결책이 떠오를 것이다. 위대한 철학자 괴테가 산책을 즐긴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니었을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잡념들과 싸운다. 이런 잡념들이 목표를 흐리게 하고 일처리를 더디게 만든다. 이런 잡념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도 바로 걷기이다. 심하게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빠른 걸음으로 걸어보자. 참기 힘든 화가 걸음의 속도만큼 빨리 사라질 것이다. 머릿속이 무겁고 아이디어가 바닥났다면 아무 생각 없이 몇 시간이고 걸어보자. 굳어있던 내가 말랑말랑해진 느낌이 들 것이다. 그렇게 조금씩 내 몸의 주인으로 돌아가자. 걷기는 평범한 사람들이 가장 실천하기 쉬운 작은 습관이다. 큰 아이디어는 샤워 물줄기에서 나온다. 책상이 지저분하고 몸 상태가 더러우면 나올 아이디어도 다시 기어 들어간다. 더러움이 바리케이트를 쳐서 아이디어가 꽉 막히는 이런 순간에는 사우나로 후퇴하는 것이 좋다. 아르키메데스의 빅 아이디어는 목욕탕에서 나왔다. 느긋하게 목욕을 즐기는 순간 유레카를 외친 것이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있으면 몸이 이완되면서 오랫동안 고민하던 문제가 별일 아닌 것처럼 술술 풀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스멀스멀 기어 나온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밤샘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중간에 잠깐이라도 목욕이나 샤워를 해서 에너지를 충전할 필요가 있다. 목욕을 하고 다시 회의를 하면 며칠 밤샌 사람 같지 않게 머릿속이 맑아진다. 프리랜서 생활을 하는 요즘 나는 아침 샤워의 효과를 많이 경험한다. 아침 운동을 한 후에 샤워는 삶에 큰 활력을 줄 뿐 아니라 일의 효율도 높여준다. 샤워 꼭지에서 쏟아지는 물이 몸속에 잠재된 에너지와 빅 아이디어를 깨우는 것이다. 목욕은 역사적으로 입증된 중요한 긍정 습관 중 하나이다. 용맹하기로 이름 높은 스파르타 군인은 전투 후에 반드시 목욕탕에서 피로를 풀었고 중국이나 일본의 귀족들도 온천욕으로 에너지를 충전했다. 우리나라 왕들도 온천 행궁을 통해 잔병을 치료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처럼 역사적으로 입증된 물을 통한 에너지 충전법을 이제는 우리도 일상에서 습관처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일단 집안에서 간단하게 에너지를 충전하는 방법으로는 족욕이 있다. TV 드라마를 보면서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있으면 피로가 슬그머니 물러가는 것을 느끼게 된다. 요즘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에 비해 때가 더 많다고 한다. 스트레스와 피로가 그 원인이다. 이런 나쁜 기운은 몸에 쌓아두지 말고 목욕이나 샤워를 통해 그때그때 몸 밖으로 빼주는 것이 좋다. 아이디어는 수북히 쌓인 담뱃재와 더러운 책상이 아니라 샤워 줄기 속에서 쏟아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심호흡만 습관화해도 오장육부가 건강하다. 호흡은 생명과 직결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정신없이 바쁘게 사는 우리네 일상을 보고 쉴 틈 없이 산다라고 하는데 진짜 숨 쉴 틈 없이 살면 죽는다. 제대로 숨 쉬고 잘 숨을 쉬어야 온몸이 건강해지고 생활도 건강해진다. 사람이 불안하면 가장 먼저 호흡이 거칠어지고 호흡이 불규칙하면 몸의 기능에도 이상이 생긴다. 불안, 긴장, 초조한 상태로 오랜 시간 있다 보면 위장 상태도 나빠지고 배설에도 문제가 생긴다. 이럴 때 의식적으로 크게 심호흡을 하는 것만으로도 불안감을 줄이고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다. 만일 여러 가지 잡생각이 들면 그것들과 싸우거나 억지로 내보내려 하지 말고 그저 숨쉬는 것에만 집중해보자. 자꾸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돈 걱정, 일 걱정, 집안 걱정 등 일상적으로 부딪히는 자잘한 고민들이 사라지는 걸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효과 때문에 최근에는 일부러 단전 호흡을 배우러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단전 호흡이나 명상, 요가 등은 모두 일종의 정신 수련으로서 마음속에 깃들어 있는 불안, 두려움, 욕망, 걱정 등을 몰아내는 데 효과적이다. 호흡하는 데는 정해진 장소나 시간이 따로 없다. 샤워를 하면서, 걸어 다니면서, 일하다가 잠시 쉬면서 그저 호흡하는 것에 집중하면 된다. 공원 벤치에 앉아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5분 정도 호흡에 집중하기만 해도 충분하다. 시간의 흐름을 잊고 오직 자신의 몸속의 에너지 흐름만 생각하면 된다. 자신의 몸을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치고 인생을 허투루 사는 사람은 드물다. 먹는 것에 정성을 들이는 사람치고 매사 부정적이고 삐딱한 사람은 없다. 내 몸과 내 생활을 건강하게 만들고 싶다면 조금 더 천천히 만들고 천천히 먹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천천히 먹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제 시간에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고 식사 시간을 넉넉히 잡아야 한다. 바쁜 아침에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점심이나 저녁 한 끼 정도는 최소한 30분 이상 천천히 식사하는 습관을 갖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씹는 시간이다. 한 숟가락에 최소 30번 이상씩 씹어야 맛도 음미하고 소화에도 효과적이다. 눈물은 신이 인간에게 선물한 치유의 물이다. 기쁜 감정이 소중하듯 아프고 슬픈 감정 역시 존중받아야 한다.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거나 충격적인 사건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린다. 마음껏 눈물을 흘리는 그 순간에 자신의 아픈 감정들이 치유된다. 그래서 눈물이 날 때는 참지 말고 그냥 우는 것이 좋다. 헤어지고 싶지 않은 누군가와 이별이 고통스러울 때, 억울하고 분한 감정을 주체할 수 없을 때는 그냥 펑펑 울어버리자. 흐르는 눈물의 그 짜디짠 소금기가 고통을 씻어주고 상처를 치료하고 흉터를 아물게 할 것이다. 영국의 정신과 의사인 헨리 모즐리는 눈물은 신이 인간에게 선물한 치유의 물이라고 했다. 과학적으로 눈물은 박테리아를 죽이는 효과가 있다. 실컷 울고 나면 깨끗하고 시원한 느낌이 드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또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잘 우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삶에 대해서 더 긍정적이고 건강하다고 한다.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눈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 울음으로부터 스트레스를 치유하는 것은 돈이 들지 않으면서도
매우 효과적인 자연 치유법이다. 암 환자들을 위한 치료법 중에는 울음 치료도 있다고 하니 눈물의 효과를 결코 우습게 볼 일이 아니다. 5분의 낮잠은 보약 10첩보다 효과가 좋다고 한다. 나는 대학 시절에 등록금을 벌기 위해 중동 신도시 건설 현장에서 몇 달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 그때 같이 일하던 아저씨들은 점심만 먹고 나면 바로 그늘에서 자리를 깔고 낮잠을 자곤 했다. 육체 노동의 노곤함을 1시간의 낮잠으로 완전히 해결한 것이다. 나도 그때 낮잠을 자던 것이 습관이 되어 요즘도 점심을 먹고 나면 사무실에서 단 10분이라도 잔다. 억지로 잠을 참으면서 2시간에서 3시간 나른하게 일하는 것보다 잠깐의 낮잠을 통해 오후를 활력 있게 보내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걸 몸소 체험했기 때문이다. 에너지가 넘치는 CEO들은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만 자는데도 조찬 회의, 해외 출장에 저녁 모임까지 하면서 지친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들의 비법은 약속 장소로 이동하는 중에 토막잠을 자거나 사무실에서 잠시 낮잠을 자며 방전된 에너지를 수시로 충전하는 것이다. 강석진 전 지코리아 회장은 점심 식사 후에 10분간 규칙적인 낮잠은 하루의 원활한 스케줄과 아이디어 생산에 도움이 된다 하며 낮잠의 효과를 강조했다. 하루 30분의 달리기가 인생을 바꾼다. 달리기로 몸과 마음을 충전하자. 어린 시절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혼이 나거나 기분이 울적할 때면 운동장 몇 바퀴를 달리던 기억이 있다. 그렇게 한참을 달리고 나면 기분이 한결 좋아졌다. 달리기는 신체 기능을 개선시킬 뿐만 아니라 기분까지 좋아지게 만든다. 이러한 효과는 단순히 기분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것이다. 30분 정도 신나게 달리다 보면 기분이 좋아져서 마치 하늘을 나는 느낌이나 꽃밭을 거니는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이것을 러닝 하이라고 한다. 달리기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카타르시스, 자꾸 더 달리고 싶은 욕구가 바로 러닝 하이이다. 따라서 매일 30분 정도 꾸준히 달리는 습관을 가진다면 삶의 활력과 에너지를 계속 충전할 수 있을 것이다. 삭막한 휘트니스 클럽 한 모퉁이에서 콘크리트 벽을 바라보며 달리는 것은 죽은 달리기다. 달리기의 목적은 폐활량을 높이고 다리 근육을 단련시키는 것만은 아니다. 달리는 동안 자연의 변화를 눈으로 확인하고 공기의 흐름을 몸으로 느끼고 주위의 풍경과 사람들의 모습을 관찰하면서 그 시간을 충분히 즐기려는 목적이 더욱 크다. 따라서 가까운 곳에 달리기를 할 수 있는 공원이나 학교 운동장이 있는지 찾아보고 정마땅치 않으면 동네 한 바퀴를 달리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즐거운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공식이 있다. 첫째,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야 한다.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말고 핑계를 대거나 의지하지 말고 온전히 자기 책임과 자기 생각에 따라 선택하면서 살아야 한다. 둘째, 목적의식을 갖고 살아야 한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도 모르면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보편적인 기준에 자신을 끼워 맞추려고 한다. 인생의 목적이 모호하면 결과도 흐지부지 될 수밖에 없다. 셋째, 다른 사람들과 조화롭게 어울려 살아야 한다. 어떤 사람도 혼자만의 힘으로 살 수는 없다. 마음을 나누고 진심을 주고받는 것 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이다. 넷째, 자연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 몸과 마음이 아프면 사는 곳을 바꾸라는 말이 있다.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이 지나치게 많은 것을 소비하며 살아가는 도시에는 생명력이 쉽게 고갈된다. 반면 자연은 수많은 생명을 탄생시키고 키워내는 신비로운 힘을 갖고 있다.
5째, 감사하면서 살아야 한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감사할 일이 생기지 않는다. 감사하는 마음이 강할수록 더 감사할 일이 많이 생긴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진실된 우주의 법칙이다. 6째, 일과 놀이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일에 끌려다니거나 얽매이지 말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즐겨야 한다. 7째, 웃으며 살아야 한다. 삶의 짐이 무거워서 웃기 힘들수록 더 많이 웃어야 한다. 억지로라도 웃는 연습을 하는 사람은 고도의 인생의 깨달음을 훈련을 하는 사람이다. 이 7가지만 실천해가면 우리 인생은 숙제가 아니라 축제의 무대가 될 것이다. 매일매일 축제처럼 살 것이냐, 끙끙거리며 숙제하듯이 살 것이냐는 우리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블루오션도 창의력도 결국 역발상 정신이다. 아무리 심한 불황이 닥쳐도 삶의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들을 보면 역발상 정신이 투철하다. 그들은 정해진 방식에서 답을 찾지 않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 나선다. 시도도 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는 평범한 사람들과는 달리 계속 도전하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간다. 역발상 정신이라고 하면 거창하게 생각하기가 쉽다. 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도 역발상 정신은 재미있는 놀이에 더 가깝다. 직장인이라면 가끔 후배에게 먼저 커피도 타주고 2호선 강북 라인으로 출근하는 사람이라면 하루 정도는 강남 라인으로 돌아서 가보는 것도 좋다. 투자나 사업도 언론이 외면한 곳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사실 언론에 나온 이야기들은 이미 남들도 다 아는 정보에 불과하다. 언론 기사에 따라 투자하는 건 큰돈 못 버는 개미들의 투자법이다. 성공 투자를 원한다면 역발상 정신으로 무장할 필요가 있다. 인생에서는 가장 위험한 길이 가장 안전할 수도 있다. 안전 운전은 도로 위에서만 하면 된다. 기존의 것들을 뒤엎는 혁신은 과속도하고 끼어들기도 해야 비로소 길이 보인다. 자꾸 시도하고 자꾸 실패하면 묘수가 생긴다. 미쳐야 미친다 라는 말이 있다. 미치다 라는 말은 밑을 친다 라는 말에서 나왔다. 밑바닥까지 파고들어야 새로운 도약이 가능해진다는 뜻이다. 어느 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열정적으로 미치면 분명 밑바닥을 친다. 그렇게 재미있고 즐거운 일을 찾아서 빠져들면 성공은 반드시 찾아온다. 피곤한 게 아니라 즐거워야 한다. 재미가 있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밤을 새며 일하게 된다. 그런 일을 찾아야 한다. 밤을 새도 즐거운 그런 일. 열정은 우리네 삶을 뜨겁게 만드는 긍정의 에너지다. 열정이란 단어는 원래 그리스어로 내 안에 있는 하느님이라는 뜻이다. 열정이 있으면 못할 것도 없고 열정이야말로 내가 가장 따라야 할 가치라는 의미이다. 열정의 에너지는 멀리 있지 않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이 가장 하고 싶은 일, 가장 좋아하는 일에 심하게 미쳐보자. 우리 마음속에 하느님이 우리의 인생을 더욱 충만하게 이끌어 줄 것이다. 사랑해를 빛나게 하는 말은 미안해이다. 2005년 영국인 퍼시 에로스미스는 그의 부인 플로렌스와 함께 최장기 결혼생활로 기네스북에 올랐다. 이들은 무려 80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 비결은 바로 여보 미안해라는 한마디 때문이라고 한다. 이들 부부는 서로 미안해라는 말을 자주 하고 상대방도 말을 들은 즉시 그래라고 하며 받아준다고 한다. 미안해라는 말은 너무 쉬워서 오히려 잘 하지 않는 말이기도 하다. 잘못한 일이 있어도
우리 사이에 미안하다는 말을 왜 해? 이렇게 말하며 상대방이 알아서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 하지만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로 더 조심하고 배려해야 관계가 오래 유지될 수 있다. 사랑은 담아두고 저축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표현할수록 힘이 더 커진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서로 자주 전화하기, 고마운 마음이 들 때마다 사랑해라고 말하기, 상대가 나 때문에 언제나 한다면 주저없이 미안해라고 말하기, 이런 작은 습관들이 사랑이 자라는 데 꼭 필요한 영양분이 되어준다. 상대방에게 길들여진다는 것은 내가 먼저 상대에게 맞추려고 노력한다는 뜻이다. 나보다 상대를 먼저 배려하고 더 많이 위할 때 느끼는 충만감이야말로 사랑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감정이다.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다. 더 많이 배려하고 더 많이 사랑하면 우리가 서 있는 바로 이것이 천국이 될 것이다. 나는 자칭 페밀리스트이고 나의 취미는 가족이다. 세상의 문법에는 잘 안 맞는 말이지만 내 삶의 어법에는 딱 들어맞는 말이다. 내 인생 최고의 목표는 가족의 행복이고 나의 모든 즐거움은 가족의 행복과 그 궤를 같이 한다. 어떤 이는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손에 쥐고 있느냐가 아니라 누가 곁에 있느냐라고 했다. 광고주에게 뺨 맞고 카피에 발 걸리고 사람들에게 치이다가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설 때 아내의 미소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얼마나 힘이 되어주는지는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고 있다. 청소가 인생을 역전시킨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자신의 마음도 닮아가는 존재다. 복잡하고 혼잡스러운 환경을 청소하거나 정돈함으로써 머릿속과 마음속도 똑같이 청소되고 정돈된다. 청소력에 대해서 강조한 또 한 사람인 마스다 마스히로는 청소만 잘해도 고민거리나 문제가 호전되고 사업이 번창하며 행복한 가정과 꿈의 실현 등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방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이 배로 증가하고 방이 더러운 사람은 불행한 일이 더욱 증폭된다고 한다. 쓰레기는 마이너스 에너지라서 불행을 초래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부채, 이혼, 실망, 무기력 등은 더러움이 만든 프로세스고 반대로 결혼, 사업, 성공, 취직 등은 청소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플러스 프로세스이다. 청소를 하는 것만으로도 인생이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음을 마스다 마스히로는 역설한다. 청소력 이론에 따르면 쓰레기는 필요 없는 물건이면서 동시에 인생의 부정적인 장애물이다. 책상 속에 쓰레기를 버리고 컴퓨터 바탕 화면 속에 안 쓰는 파일을 없애는 것만으로도 인생의 장애물을 하나씩 제거한 것과 마찬가지다. 여행은 자기 자신을 만나기 위해 떠나는 것이다. 우리는 낯선 곳, 낯선 사람들 속에 있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욱 잘 알게 된다. 낯선 환경에서는 매일 습관적으로 하던 일들이 새로운 이유와 의미를 갖고 다가오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행은 남들에게 보여줄 특별한 이력을 얻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알기 위해 떠나는 것이다. 누구나 책을 읽거나 TV를 볼 때 강하게 끌리는 곳이 있을 것이다. 내 몸속 유전자가 신호를 보내는 곳. 여행은 그런 곳으로 가야 한다. 남들이 찍어놓은 발자국에 내 발 사이즈를 맞춰가며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움직이는 곳으로 떠나는 것이 진짜 여행이다. 여행도 일종의 습관이라서 시간이 날 때마다 가까운 곳이라도 훌쩍 떠나다 보면 좀 더 고차원적인 여행의 기술을 얻을 수가 있다. 지금 당장 떠나기 힘들다면 틈틈이 떠날 준비를 하자. 여행은 떠나기 전에 그 설레임마저도 좋은 에너지가 된다.
식물에게도 사랑스러운 이야기를 하며 물을 주자.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자란 식물은 과학적으로 인간의 심신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있다. 최근 발표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50이 넘은 여자들의 경우 정원을 가꾸는 사람이 조깅이나 에어로빅 같은 운동을 하는 사람들보다 뼈가 더 건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들도 정원 일을 하면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진다고 한다. 식물을 가꾸다 보면 심리적인 안정감은 물론이고 삶의 만족감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특히 큰 병에 걸렸거나 오랫동안 앓았던 사람에게는 화초 가꾸기만큼 좋은 취미 활동이 없다. 식물을 쓰다듬고 대화를 나누고 보살피는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기분이 좋아지며 몸속의 독소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온갖 소음과 공해에 찌든 현대인들이라면 화초 가꾸기를 통해서 식물들이 주는 긍정 효과를 경험해 보기 바란다. 테레사 효과라는 말이 있다. 마더 테레사의 헌신적인 봉사 활동에서 유래한 말로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생각하거나 보기만 해도 마음이 착해지고 동시에 우리의 몸도 영향을 받아 신체 내에서 바이러스와 싸우는 면역 물질이 생긴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하면 그 자체로 보람을 느낄 뿐만 아니라 면역 물질이 생겨 몸까지 건강해진다니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봉사나 나눔을 어렵고 거창한 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인터넷으로 간단히 검색만 해보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나 기부 프로그램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적은 액수라도 꾸준히 기부하는 것이다. 즐거운 음주 생활을 위한 습관 연습. 1번. 술은 가능한 한 3박자를 갖추어 마시는 것이 좋다. 마실 때는 좋은 사람, 둘째, 좋은 안주, 셋째, 좋은 이야기가 필요하다. 긍정적인 사람들과 즐거운 대화를 나누며 좋은 안주를 곁들여 마시는 술은 최고의 명약이다. 두 번째, 과음을 하면 기본 3일은 술을 끊어야 한다. 과음과 폭주로 시달린 간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최소 3일이 필요하다. 과음은 되도록 피해야 하지만 만약 과음했다면 다음 3일은 철저히 술을 끊자. 그래야 몸도 편하고 인생도 즐거워진다. 세 번째, 기분이 나쁠 때는 혼자서 술을 마시지 말자.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마시는 술은 독약과 같다고 한다. 이때 혼자 마시는 술은 몇 배나 더 안 좋다. 분노나 스트레스는 다른 방법으로 해소하고 술은 즐겁고 편안한 상태에서 즐겨야 한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도 제가 간략하게 발췌 요약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소개하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 한번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싶은 분들은 한번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